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쓰곤 하죠. 저는 65 평생 그 말이 그저 과장된 비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멀쩡히 살아있는 내 가족들이 내 등 뒤에서 가장 끔찍한 칼을 꽂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어떻게 등잔 밑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을까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이 두 단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매일 새벽 4시마다 사라지던 제 며느리와 남편, 그리고 그 뒤를 밟았던 저희 지옥 같았던 3일간의 기록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가족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상상하기 싫은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저희 집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내외가 함께 사는 2층 단독주택입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 후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회사원, 며느리는 전업주부였죠.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평온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시작은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새벽잠이 없어진 저는 보통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목이 말라 새벽 4시쯤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들어가려는데 현관 도어록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리, 도둑인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죽이고 지켜보는데 살금살금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며느리. 이 새벽에 운동을 다녀오나? 기특하다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운동을 다녀온 사람의 개운한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옷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가 아니라 낡은 남자 스킨 냄새와 흙냄새 같은 것들이 섞인 냄새. 아가, 이 새벽에 어디 다녀오니? 제가 불을 켜며 묻자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그래, 목이 말라서 운동 다녀오는 게냐? 네.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깨우려던 건 아닌데.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며느리가 다이어트에 열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싹이 튼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잠기가 밝아 새벽 4시쯤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는데 며느리가 대문을 나서는 게 보이더군요. 정말 부지런하네 생각하던 찰나 5분쯤 지났을까요? 대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가는 사람. 익숙한 등판, 익숙한 걸음걸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아침잠이 보약이다라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 4시에, 그것도 며느리가 나간 직후에 뒤따라 나간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그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새벽에 나갔다 왔어요? 남편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뭐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왔지. 아버님도 운동하셨어요? 저도 나갔다 왔는데 못 배웠네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 돋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얹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건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설마 했지만 불안감은 곰팡이처럼 번져갔습니다. 제 아들은 야근하느라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집에 있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새벽마다 사라진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낮잠을 자는 사이 몰래 차 키를 들고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최근 영상들은 모두 지워져 있더군요. 하지만 이벤트 녹화 폴더에 영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3일 전 새벽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강변 주차장이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탑승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대화 소리. 아버님 추우시죠? 이거 덮으세요. 아니다, 너나 덮어라. 손이 차구나.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호호 불어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 아가, 아무도 안 봤지?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내 시험이 알면 난리 난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꿈에도 모르실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면 돼요. 노트북 화면을 보던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둘만 아는 비밀? 시험이 알면 난리 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새벽에 몰래 만나서 나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제 머릿속은 온통 굴륜, 폐륜이라는 단어로 도배되었습니다. 칠순 다 된 노인네가 며느리랑 세상에 이런 개망나니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배신감에 온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서 이 더러운 인간들의 낯짝을 낱낱이 밝혀내리라. 새벽 3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 신발장 뒤에 숨었습니다. 4시 정각 며느리 나갔습니다. 4시 5분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빠른 걸음으로 뒤편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어두운 길, 그 길 끝에 있는 벤치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발견한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세상에 며느리가 달려와 남편의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늦으셨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오냐? 보고 싶어서 혼났네. 남편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며느리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연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지혜비랑 며느리가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니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제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로를 걸어 내려와 24시간 영업하는 해장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당 밖 전봇대 뒤에 숨어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손님은 그들뿐이었습니다. 해장국 2그릇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으로 국을 뜨더니 후후 불어서 남편 입에 넣어주더군요. 아버님, 하세요. 뜨거워요.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마누라보다 낫네. 마누라보다 나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쾅! 이 더러운 인간들아!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국물을 쏟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일어났고 남편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내년이 시애비랑 놀아나는 꼴 보러 왔다. 왜?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며느리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너 내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시애비랑 붙어 먹으려고 시집 왔어? 우리가 너한테 뭘 못해줬냐? 며느리는 물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밀쳤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왜 애한테 물을 부여? 남편이 며느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꼴을 보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며느리 끼고 도니까 좋지? 자식 볼 낯도 없어? 당신이 인간이야? 저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식당 이모님이 놀라서 달려오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며느리가 제 발목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님 놀라시잖아요. 이거 안 놔? 놀라? 내가 놀라 죽겠다. 이년아! 제가 며느리를 발로 차려는데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덜덜 떨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저 아줌마 무서워.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밥 줘. 집에 갈래. 남편의 눈빛. 그건 저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5살짜리 어린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나야, 당신 마누라. 제가 다가가려 하자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 뒤로 숨었습니다. 누나, 저 아줌마 쫓아내줘. 나 때렸어. 순간 며느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치매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치매. 그 두 글자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뭐라고? 치매. 며느리는 남편을 달래 자리에 앉히고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6개월 전부터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밤만 되면 증세가 심해지는 일몰증후군이 있었던 겁니다. 새벽마다 깨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군요. 처음엔 아버님도 숨기셨어요. 어머니 심장 약하시잖아요. 충격받고 쓰러지실까봐 아버님이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부탁하셨어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남편은 자신의 병을 아내에게 들키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가장의 자존심, 그리고 아픈 아내에 대한 배려였겠죠. 며느리는 그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졌던 겁니다. 새벽마다 배회하려는 시아버지를 막기 위해 함께 나갔고 아기처럼 변해버린 시아버지를 달래서 밥을 먹이고 산책을 시켜주고 제가 불륜이라고 더럽다고 오해했던 그 다정한 모습들은 사실 똥오줌 못 가리는 시아버지를 케어하는 며느리의 눈물겨운 사투였던 겁니다. 아버님이 새벽에 자꾸 배고프다고 하셔서 집에서 먹으면 어머니 깨실까봐 여기로 모시고 온 거예요. 며느리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에 붙어 있는 파스들, 남편을 부축하느라 멍든 팔뚝. 저는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지. 애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물을 끼얹고 아픈 남편 뺨을 때린 이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안 힘들어요. 아버님도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의심하고 미행하고 욕보인 시어머니를 원망하기는커녕 감싸주는 아이. 남편은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며느리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사탕 사줘 박하사타.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픈 것도 숨기고 혼자 끙끙 앓았어. 그 새벽에 며느리 손잡고 다니면서 얼마나 외로웠어. 우리는 식당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해장국집의 다른 손님들도 사장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에게도 사실을 알렸고 온 가족이 함께 남편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1등 보호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며느리를 더 따르거든요. 아마 예쁜 누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누워있다가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며느리와 남편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네요. 이제는 압니다. 저 뒷모습이 불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물을 탔습니다. 산책하고 돌아올 두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동안 이 착한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이 마음의 빚을 사랑으로 갚겠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라는 색안경이 진실을 가장 추악하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혹시 가족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뒤에는 말 못할 아픔과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